네, 반갑습니다. 이슈 진단 또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관세 이야기 해드려가지고, 더는 관세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가 막 쏟아지네요. 네, 신규 관세 난리가 났습니다. 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다가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FTA로 묶여있는 우리나라까지도 다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전지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율의 관세 부과,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를 무기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없습니다만은 즉각 시행하는 부분들이죠. 당장 이제 오늘로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시간 넘어갈 테니까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야, 이거 물론 내일이 되면 또 어떤 이야기가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개요들 짚어드리고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용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켜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보다도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다. 우리가 뭐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 관세 싫어! 트럼프 물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또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어떤 의미 전달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렇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의 고율 관세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신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적용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일단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요? 3월 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지금쯤 됐을 것 같은데, 지금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대로 해서 시작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멕시코 및 캐나다는 25%, 중국은 10%. 이거 뭐냐면 기존에 10% 추가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10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20%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끈하고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배경은 뭐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의 차단.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싶다. 자, 일단은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많이 올림으로 인해서 자국 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자국 내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내수라고 해야 되나요? 내수. 이쪽 부분들은 이제 일단 미국 제품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은 일단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고 수입품은 일단 가격이 좀 싸죠. 우리나라 참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참깨 1kg에 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중국산 참깨는 1kg에 2만 원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가격 차이가 나니까 에이 맛없어도 요거 사 먹자라는 건데, 자, 관세를 통해서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5만 원, 1kg 5만 원짜리 국산 참깨예요. 근데 중국산 참깨가 1kg에 관세 때문에 4만 원이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야, 10,000원 차이인데 그냥 국산 먹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2만 원에 사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5만 원 주고 국산을 사 먹어야 되는 얘기죠. 뭐예요?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자, 제조업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재료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자국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도 이런 것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따로 원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이렇게 질러놓고 나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 2차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이럴 때 아주 그냥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고 박살났었던 걸 생각해 본다라면 요거 굉장히 좀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국가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단 그때 얘기했던 대로 25% 관세를 합니다. 유예를 일단 하는 거였어요. 자, 2월 달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달간 유예해줄게 했는데 이걸 다시 4월 달로 유예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말 바꿔가지고 3월 4일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자, 멕시코에서 생산 후에 USMCA 이렇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누구?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거 포함해가지고 40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답답한 일이죠. 현대차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 가전업종 주요 생산 거점인 멕시코 이 기아차가 가장 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이따 얘기 나오니까 들어보시고요. 자, 멕시코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포인트는 사실 없어요. 대체 생산 거점을 고려하자. 즉 멕시코에서 미국 내 공장으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자. 뭐 멕시코에서 만드는 거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연간 생산량이 12만 대입니다. 12만 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죠. 자, 북미 내 기존 유통망 최적화, 그 다음에 원가 절감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그냥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 이건 방법이 없어, 그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는 맞불을 놨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멕시코는 그래도 협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추가 보복할 거야. 하지만 협상을 원해. 이런 형태의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기존에 10% 관세를 추가했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또 10%를 더합니다. 그래서 기존 관세에다가 플러스 20%를 더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20% 관세를 매기던 것이었다. 그러면 지금 20% 관세를 더 매겨가지고요. 이제 40%가 되는 것이다.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중국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일단은 대미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을 통한 부품 조달 또는 완제품 수출 구조에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17년도 18년도에도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반제품을 공급을 해가지고 중국이 완제품 조립을 해서 즉 TV 뭐 판넬이라든지 모듈을 공급을 해가지고 TV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했었는데 요거 안 된다는 거지. 네.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부품 조달 이런 것도 지금 일단은 힘들어지는 상태가 좀 됐어요. 자,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 중국 내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인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철수하자.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1차 무역 분쟁 때 중국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많이들 떠나왔죠.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미국 쪽으로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국 내 생산 공장 확대, TSMC처럼 중국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우리는 미국으로 넘어갈게. 미국에다가 1,000억 달러 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중국 내 생산 물량 조정 및 동남아 등 대체 생산국을 검토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관세가 높다 뿐이지 대체 생산국 지금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것을 높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 간 협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미국은 중국을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될 겁니다. 요거는 사실 모니터링 해봤자 네, 아무것도 아닐 거다 생각되고요. 캐나다가 지금 발끈했습니다. 열받았어. 관세율 25%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매겨버리겠다. 똑같이요. 미국산 제품에게 관세 25% 나도 똑같이 매기겠다. 1차로 300억 캐나다 달러. 이거 약 30조 원 규모입니다. 대단히 크죠. 요 규모에 해당하는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21일, 즉 3주 내에 2차를 발표하겠다. 자, 똑같은 시점이에요. 오늘부터 발표가 되는 겁니다. 발효가 되는 거고 300억 달러, 즉 미국산 제품에게 이 30조 원에 대한 관세를 부과시키는 거가 되는 거고 3주 안에 2차 발표를 통해서 1250억 달러, 더 크죠. 3, 40이 4배 정도 달하는 겁니다. 자, 125조 원에 달하는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복 관세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캐나다가 가장 발끈하는 것 같아요. 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전쟁의 심화 가능성. 근데 캐나다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가전제품 공장들이 캐나다에 많이 가 있어요. 곤란하죠. 자, 캐나다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가전제품들. 네.
가전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원자재 비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자, 나프타라고 하죠. 네, 요 조항들을 활용한 법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네, 법정 대응하고 뭐 간다 그러면은 이미 트럼프 임기는 끝나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법은 주먹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트럼프는 주먹보다 가까이, 법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지금 쳐다보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업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중국의 보복 관세도 있어요. 중국은 지금 관세율을 10%에서 15% 정도 네, 부과시키겠다. 자, 근데 이게 예전에 지난달이죠? 지난달 이제 중국에게 추가 관세 매긴다고 했을 때 미국산 석탄, LNG 등의 15%, 그다음에 원유, 농기계, 픽업 트럭 등의 10% 추가 관세를 이미 부과를 시켰었어요. 그 다음에 텅스텐, 비스무트 같은 전략 광물을 수출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한 번 더 추가 10% 때리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네. 안 되겠다. 우리도 3월 10일부터 이 3월 10일은 중국에 양회가 있는 날입니다. 양회. 그 전당대회가 2번 열리는 거죠. 이때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 이런 것들 시사할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미국산 뭐에다가 대두, 육류, 해산물, 채소, 과일, 축산품, 뭐 닭고기 이런 거 포함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자, 정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서 수출하던 사람들은 무슨 죄야?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미국 기업을 수출입과 그다음에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미국 기업에게 야, 수출입하지 마. 너 니네 이제 와가지고 뭐 안 돼.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기업 제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15개 미국 기업에게 수출입과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명단에 추가를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요주의 기업으로 추가를 시켜서 이제 니네도 제재 대상이야. 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바이오 기업들 좀 섞여 있고 하거든요. 얘네들 완전히 지금 비상 걸렸어요. 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치들 싸움에 기업들 제재 들어간다 하니까 얘네들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 기업들까지도 같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트럼프 잘한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에서도 네, 트럼프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그래프 먼저 볼게요.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해가지고 그래프가 요렇게 감소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인데 증가폭이 엄청나요. 지금 우리가 대미 수출, 미국에 수출하는 게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미국이 1등, 그 다음에 중국이 2등.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냥 동남아시아 3등. 엊그저께 제가 그 수출입 동향 보고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일 커요. 제일 커.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부터 철강, 알루미늄에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철강 같은 거 쿼터제하고 뭐 관세 없고 막 이랬었는데 무관세, FTA 무관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예외 없어. 모르겠다. 니네들 전부 다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3월 안에 이번 달 안에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에 있고 뭐 있어요? 구리에도 지금 구리, 그 다음에 농산물, 네, 농산물에도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야, 구리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조사해 그러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서 뭐 답이 관계가 없습니다. 나오겠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큰일인 거죠. 자, 2024년도 작년에 대한민국 대미 무역 흑자가 무려 557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체 수출 중 미국 수출 비중이 약 18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종별 분석을 또 해드리겠다 이 얘기죠. 네, 알차죠? 네. 신규 관세율 및 적용 품목들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철강 알루미늄 업계 여기가 지금 네 핫뜨거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쿼터제가 없어져 버리잖아. 이제 기존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었던 철강 연 263만 톤에 대한 무관세 쿼터제 폐지해버린답니다. 폐지해버리는 거야. 그냥 예외 없이 그냥 전면 적용되고 예외 없어. 쿼터고 나발이고 없어. 알루미늄도 10% 관세 예외 조치 없어. 네, 모든 수출품에 25% 관세 적용하겠다. 모두 다 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내 판매 단가 상승,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자, 어떤 것들 열연 강판, 냉연 강판, 강관, 철강봉 등 모든 철강 제품, 알루미늄 판재, 괴물은 뭐지? 네, 알루미늄 괴 있잖아요, 괴. 네, 그런 것들은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야. 그냥 전부 다.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아제강이나 현대제철 이런 강관업체들은 에너지 산업용 강관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니까. 근데 포스코는 조금 괜찮은 게, 포스코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미국 내 가공센터를 가지고 있죠. 공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정도는 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철강주 쪽에서는 포스코가 그래도 그나마 낫다. 근데 철강주의 최대 단점은 뭐다? 철강주의 단점. 이게 뭐예요? 이 철강주의 단점. 2차 전지. 아, 진짜 철강 하나 이렇게 믿고 가는데 2차 전지가, 네, 2차 전지가 발목을 턱하니 잡는다. 자, 다른 철강주들 조금 애매하다. 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협의를 좀 잘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아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자, 지금 적용 시점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안에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최대 25%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고요. 관세율은 완성 차액의 최대 25%, 부품도 포함이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승용차, SUV, 픽업 트럭, 부품은 엔진, 변속기, 전장 부품. 이거 전부 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영향을 분석해 보면 현재 한미 FTA로 자동차 관세는 0%야. 관세 안 냈어요. 근데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이거 232조 요걸 가지고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속 나오죠? 네, 관세 얘기할 때마다 232조 요것도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용이 많아서 여기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아무튼 232조입니다. 네, 232조. 자,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무역 확장법에 있는 그런 조항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관세 부과 시 현대 기아차 미국 판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금 이거 가격 상승 일려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싼 차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자동차 부품주도 당연하죠. 완성품이 안 나가고 그렇다면은 이런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자동차 쪽에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 부품주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자, 현대 기아차 미국 판매 차량 중 5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한 이후에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멕시코에서 수출한다. 한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이거 다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아차가 가장 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 요거는 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전기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사실 이제 IRA 법은 이제 없잖아. 없어지면은 사실은 뭐 큰 부분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IRA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다른 경쟁사들 이쪽에게 막 그냥 그 보조금 지급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보조금 못 받았었다. 그래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냥 반도체 요것도 큰 일이죠. 일단 적용 시점 미정이고요. 최대 10에서 20%. 요거는 25%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관세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TSMC가 네? TSMC가 뭘 해놨어요? 미국에다가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나와가지고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에게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압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요즘에 배짱팅이도 보면 아주 괜찮아요. HBM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거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센티브 주면은 내가 투자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네. 왜냐면 이거 대제품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네, 이 생떼를 쓰긴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자, 대상 품목은 어디냐?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이거 빨리 버리자고 얘기했잖아. 이거 버려야 돼. 중국도 어차피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팹리스 설계 제품 이거는 약간 좀 네. 피곤할 수 있어요.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반도체라든지 기타 칩,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냥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자, 미국 산업연구원에서는 이제 20% 관세 부과 시에 한국 반도체 대미 수출이 약 8.3% 감소할 예정이다.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이 D램, 낸드 플래시 쪽. 자,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꽉 잡고 있었는데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 쪽으로 가야 된다? HBM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한국산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미국 고객들이 일본이나 대만산 반도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마이크론 거 쓸 수도 있겠죠. 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한국 생산 라인보다 미국의 TSMC, 왜? 미국의 TSMC를 지금 얘네들이 투자를 시켜줬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야, 한국 삼성전자 거 쓰지 말고 TSMC 거 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쪽에 대한 수출 통제와 연계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는 얘기.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신공장이 완성되면 일부 관세 회피는 가능하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완전히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관세 검토 중입니다. 최대 25%. 네, 최대 25% 검토되고 있고 관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완제 의약품인 알약이나 주사제, 바이오 의약품인 항체 치료제인 백신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자, 영향을 좀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 CMO 업체들은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생산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 자, 야,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거 이 관세 매겨서 안 되겠는데 그냥 다른 데서 할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현지 업체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얘네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미국에다가 공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자, 공장 짓는 거 얼마 전에 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부지 뭐 물색한다 그러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다 했어? 삼성바이오가 송도 공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미국에서 발을 뺐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으면 사실은 이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관세부가 얘기 나오니까 이제 뭘 하느냐? 미국 내 공장을 사는 게 어떻겠니? 차라리 사버리자. 네. 이렇게 해서 공장을 물색하고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아무튼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공장 쪽으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미약품, 대용제약은 한국산 제네릭, 신약 수출 위축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미국 정부도 환자 부담감의 어떤 우려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환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부 의약품은 관세 제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한국 정부 협력을 통한 관세 감면 로비가 필요하다. 네,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미국이 야, 그럼 이거 면세해 줄 테니까 돈 좀 더 내놔. 아니면 뭐 다른 거 내놔. 이렇게 나오겠죠. 자, 농산물, 식품 이쪽도 지금 나오게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4월 2일. 이거는 뭐냐면 대미 관세율에 따라서 변동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이건 상호 관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호 관세. 그래서 4월 2일부터 되는 건 상호 관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쪽에도 매기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자, 미국에게 관세를 20% 매기고 있었다라면 우리도 너희들한테 20% 매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FTA로 인해 가지고 현재 거의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인삼이나 배 이런 과일, 신선식품 또는 김치, 라면 이런 거 과일, 채소, 축산물 전반에 있겠죠. K푸드 인기로 라면, 김치, 과자 이런 것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 우리 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경쟁 제품들 맛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제품으로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산 라면이나 과자 등에는 추가 관세가 없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이번에도 그래서 관세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 자,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른 거 목재. 그다음에 이제 뭐 구리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목재 적용 시점은 일단 검토 중이고요. 25% 관세가 매우 유력하다. 네, 대상 품목은 제재목,
원목이죠. 합판, 목질보드, 이런 목재, 가구 이런 거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캐나다산 목재에도 기존 상관관계 적용, 상계관계 적용됩니다. 왜냐면 캐나다도 지금 관세를 부과시켜버렸기 때문에 해외 목재 전체에 동일한 25% 적용을 가능할 필요성이 있다.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유력한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싱크대 업체들, 가구 업체들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재 한국의 대미 목재 수출 규모는 작다. 크게 규모가 크지는 않다이긴 한데 가장 걱정되는 게 저는 한샘 같은 경우였죠. 한샘. 이 싱크대 이제 목재, 싱크대 문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에게 전체적인 영향에서 보면은 뭐 조금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큰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핵심 영역 보시면 철강, 알루미늄 이건 조금 이따 나오니까 이거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업체들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영향 분석입니다. 철강 업계. 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해서 그동안 쿼터 내에서는 무관세 혜택, 이게 쿼터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량 25% 관세 부담. 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수주가 감소될 것이다. 관세분만큼 가격에 전가하게 되면 미국 내 판매 단가 상승으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가격을 유지하려면 제품 가격을 낮춰야 돼요. 마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느 쪽에서 마진이 줄어든 거 어디서 채워줘야 돼?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들은 마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환율을 올리게 되면 뭐가 돼요?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 골치 아픕니다. 이게 되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세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광관 등 에너지 산업용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세아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은 마진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대신에 포스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현지 가공센터를 통해서 일부 반제품을 현지에 가공 판매함으로 인해서 약간이나마 회피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뭐가 문제라고 했죠? 네, 2차 전지. 왜 2차 전지를 해가지고 그런 걸까? 네, 철강만 봤으면 포스코는 일단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었을 텐데 2차 전지 문제.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철강 업종은 원가가 상승할 것이다. 네. 그리고 수익성 악화 및 수출. 그래서 철강 업종은 지금 건드리지 말고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다만 철강만 봤을 때는 포스코가 그래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자동차 쪽 보시면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내 판매량의 약 절반을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자,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25%의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마진을 포기하거나. 그럼 실적이 줄어들겠죠. 자, 관세가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된다면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판매 가격은 수천 달러나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판매가 줄어든다. 자, 현대차, 기아차 싼 맛에 탔는데 비싸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업체가 부담하더라도 마진 급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진짜 골치 아픈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지불하면은 마진이 줄어들어.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가게 되면 가격이 증가하니까 안 팔려.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환율이 증가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환율이 증가하면 환율 조작국, 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 골치 아파. 그래서 이것도 힘듭니다. 자, IBK 기업은행의 연구소에 따르면 25% 관세 시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8.6%나 감소할 것이다. 실적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는 거죠. 특히 기아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연간 약 12만 8천 대를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어. 그래서 멕시코가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아주 잘해줘야 돼요. 멕시코에서 추출되는 물량이 비관세로 들어간다면, 관세가 없이 무관세로 한다면 요거는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에서 25%, 우리나라도 25% 그래버리면 피할 데가 없어. 그럼 미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연 12만 8천 대면 이게 멕시코 공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야. 이거를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공장 이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모로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골 때려지는 거죠. 네. 현대모비스 이런 부품사들은 완성차 판매 감소로 인해서 연쇄 타격. 캐나다 등지에 공장을 지은 부품업체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캐나다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얘도 캐나다도 지금 보복 관세를 막 치고받고 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얘네들 당연히 피해가 됩니다. 캐나다도 관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수출 단가가 인상되거나 또는 판매 감소, 매출 감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수출 단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마진이 떨어져가지고 실적이 줄어든다. 이렇게 판매 감소가 돼서 실적이 줄어드나 마진이 축소돼서 실적이 줄어드나 어쨌든 실적이 줄어든다. 근데 글로벌 경쟁 업체들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여기 전략을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만 자동차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도 자동차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일단은 마진율을 조금 포기해야 되나? 마진을 포기하고 얘네들은 일단 가격을 관세 그대로 매겨가지고 가격을 올렸어. 그럼 우리나라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네 불후의 그런 정책이잖아. 정말 특수 정책. 뭐요? 박으로 시작하는 거요. 박리담에. 네. 그러니까 적은 이익을 남겨서 많이 팔자. 박리담회로 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엑셀 같은 자동차 있죠. 엑셀 자동차. 이런 것들 박리담회로 팔아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자,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갈리게 됐는데 자, 지금 다른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면 HBM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네. 요거는 뭐 관세를 올리든가 말든가. 그래 올려 그러면 내가 올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유일하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 뭐 마이크론 좀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메모리 반도체. 디램 반도체인데 이거는 관세를 부과해버리게 되면 일단은 싼 거 많거든. 그러니까 안 사버리지. 안 사버려요. 그러니까 수요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국도 조금 피곤할 수 있겠죠. 20% 관세를 만약에 부과했을 경우에 수요 감소가 8.3% 예상된다. 그만큼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지금부터 지금 수출이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아직 관세 매기지 않았는데도 수출이 줄어든 것은 일단 다른 요인이 있었다 생각되고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일단은 눈에 띄게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전 세계가 동일한 메모리를 취급하는 범용 상품 특성상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CPU가 만약에 i9 14세대다. 그러면 램은 네, 뭐 16기가 또는 32기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 쓰는 거야. 똑같은 거. 인도 회사는 욜라뽕따이는 인도 사람이 아닌가요? 아무튼 욜라뽕따이도 네, 16기가. 그다음에 제임스도 16기가, 왕서방도 16기가, 나도 16기가 이렇게 쓰는 거죠.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 공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일부 물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국 생산이야.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의 한국 생산 라인 대신에 미국의 TSMC 공장. 지금 얘네들이 투자를 엄청 했거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투자를 또 해야 돼. 지금도 많이 했지만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삼성의 이 텍사스 공장이 살짝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진행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계는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 예상되고 있다. 메모리 가격이 글로벌 동가인 상황에서 관세 비용을 업체가 떠안을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다만 텍사스 신공장이 진행되면 관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먼저 완공되겠죠.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겠네요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관세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대한 뭔가 조치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제약바이오 한번 볼게요. 한국의 의약품 대미 수출은 완제 의약품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 물량이 상당하다. 네. 상당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하면서 미국에 출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완제를 미국에 수출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5% 관세가 부과되면 야 가격이 더 올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고객사와의 계약 가격 재협상이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판매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자, 지금은 이런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야 삼성 니네 미국에 공장 없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 공장으로 갈게. 관세 너무 부담돼. 셀트리온 역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미국 현지 업체 대비 가격 메리트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미약품이나 대용제약, 신약이나 제네릭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가격 경쟁력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의료비 상승을 우려한 미국 바이어들이 관세분을 한국 공급업체에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야 니네가 부담해. 그러면 가격 인하 효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인하되는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도 환자 부담 증가를
경계할 것이므로 실질 적용에서는 일부 의약품은 관세 제외 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부과하긴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농산물 업체 같은 경우는 김치, 라면, 과자 이런 가공식품 위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신선 농산품들 나가고 있죠. 현재 미국 시장에서 K푸드의 인기가 높답니다. 불닭볶음면 이런 거 있죠. 삼양식품, 농심, 라면 이런 것들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등등등이라서 현지 경쟁 제품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자, 한국 라면 한 박스 가격이 관세 때문에 인상이 되면 동남아산 경쟁 라면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라면 맛은 못 참을걸? 네. 이렇게 생각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식품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 식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해 현재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 과도한 물가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라면하고 동남아 라면을 먹어보면 한국 라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 트럼프 일기 때도 한국산 라면이나 과자 등에는 별도 관세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고, 부과되더라도 인기 제품 위주로 업체가 비용을 일부 흡수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현지 생산 라인을 전환된다. 이것은 뭐냐? 농심은 이미 미국의 공장에서 신라면을 생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식품 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타 업종 대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목재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상호관세거든요. 농산물 이런 것도 상호관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매기는 게 없거든. 매기는 게 없으면 지들도 우리한테 매기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목재업계 같은 경우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목재 산업은 내수 위주, 그리고 대미 수출은 합한 몇몇 품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괜찮아. 자, 한솔 홈데코의 마루판 이런 것들이 마루 많이 하시죠. 자, 이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되고는 있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 상실로 수출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근데 규모가 작아서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건설 자재로서의 목재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목재 업체들은 동남아라든지 제3국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네. 미국 시장은 뭐 캐나다라든지 다른 국가산 목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캐나다에서도 관세 매긴다며.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적용되는 규모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재에서도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싱크대 판넬 이런 거 수출하는 한샘 같은 기업들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 나온다. 그 다음에 현대 리바트 이런 거 가구 만드는 회사도 있죠. 물론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라면 큰 문제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빨리빨리 가볼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대? 네. 자,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미 지금 워싱턴 방문을 했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을 이미 방문해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에너지, 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에 대한 강화를 제안했다. 자, 우리가 요걸로 해주겠다. 관세 철회 협상 카드를 제시한 거죠. 자, 관세를 철회해 준다면 우리가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주겠다. 에너지와 조선,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도와주겠다. 자, 원전도 포함되겠죠. 원전 같은 경우나 뭐 조선은 뭐 말할 거 없겠고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미국 측과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채널 개설에 합의한다. 트럼프 2기 첫 장관급 통상대화가 성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외교전에 돌입했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TA 법적 대응 검토, 이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현재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관세는 0%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네, 근데 미국이 혼자서 관세를 매겨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야, 니네도 뭐 매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FTA 정신에 위배된다. 근데 트럼프가 FTO 뭐 이런 WTO 이거 판정을 무시한다. FTA 이거 필요 없는데 뭐 FTA 하거나 말거나, 네, 하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WTO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이 판결도 몇 년 지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뭐가 돼요? 아웃되죠. 임기가 끝, 안녕,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다음 정권이 이어받아가지고, 아, 그러니? 그럼 그때 관세 내려줄까? 이거 뭐 이미 다 쥐어 터지고 나서 미안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외교 채널에서 작용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자, 이쪽에서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트럼프나 이런 애들한테 관철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국내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수출 전략회의 개최 뭐 그다음에 등등등등 네, 기업 경영 안정자금 투입 뭐 하나만한 얘기겠죠. 이거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정부의 대응 기조는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지금 공백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응 필요성 당연한 거죠. 일본, 인도 이런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추진 우리는 이거 안 되고 있잖아. 네, 아깝습니다.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서 외교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상 차원의 소통 존재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실무라인 협의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미 투자 확대라든지 우회적 설득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할 테니까 관세를 좀 낮춰주세요.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결론 및 시사점을 봅시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굉장히 답답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격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지금 수출 주력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 경쟁력 악화, 미국 시장 입지 축소. 자동차는 완성차 관세 부과 시 현대차 그룹, 부품주까지 영향 갑니다. 반도체 의약품은 현재 관세로 인한 수익성 저하 및 시장 점유율 변동성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농산물 식품 목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네, 그 제한적인 영향력.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매긴됐어요. 이거 다 매긴됐는데 영향 없을 것 같고, 지금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또는 의약품,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협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응 및 시사점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 현지화 및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생산 기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쪽만 보지 말자. 자, 이렇게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통상 외교 강화, 기업 지원 확대. 단기적으로는 관세 충격에 대한 흡수가 필요한데 미국의 시장으로의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쪽. 근데 미국의 시장으로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수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중국 쪽 옛날에 아시죠? 중국에 공장 들어있다가 다 털리고 나와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고 다른 쪽에서 수입을 하는 거지. 일단적으로 다른 쪽에서 수입을 하는 거고 팔아먹는 것도 다른 쪽에 팔아먹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미국 외의 시장으로 조금 더 넓혀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현지 공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지금 미국이 또 수출에 1등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화하자. 미국에다만 팔지 말고 동남아에도 팔자, 유럽에도 팔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인데 미국 보형무역 기조. 여기는 전략적 협약, 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미국 역시 한국산 제품의 최종 소비자로서 상호 의존 관계를 해야 되고 윈윈으로 가보자 이런 건데 이게 됐으면은 뭐 이렇게 뭐 일단 막무가내 아닙니까? 그죠? 네. 투자해 아니면 다 매겨버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미국이 그동안 이 다른 국가들한테서 많이들 수입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기업들에 대해서 뭐 지금 팔아요, 사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또 협상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새롭게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새로운 신규 무역 관세 이 이야기 정리해드린 거고 이거는 2025년 3월 4일자 기준으로 정리해드린 거니까 이 부분으로 보시고 이 이후에 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딴지를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뀐 걸 내가 어떻게 해? 내일 무슨 말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트럼프 얘기하는 거 봐봐요. 그저께였죠? 4월로 관세 연기해줄게 하다가 그 다음날 바로 3월 달부터 시행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들을 공략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대응들 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조금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약간 리스킹해졌다. 리스크가 생겼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이제 주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그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